관동별곡이에요. 글의 종류는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 가사가 뭔데요? 생긴 거, 형태는 운문이야. 생긴 거, 형태는 운문. 시처럼 생겼지.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산문이에요. 쓰고 싶은 얘기 쓰면 되는 거지. 쌤, 운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운율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운율이 있어요.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가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에 큰 한 덩어리를 4덩어리로 끊어서 읽는 사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다. 아, 쌤, 3, 4조, 4, 4조의 사음보 율격이면 시조인데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운율로만 따지면 뭐하고 비슷하다? 시조하고 비슷하다.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3, 4조, 4, 4조로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계속 하면 돼. 그래서 3, 4조, 4, 4조, 사음보 율격의 연속체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가사라는 게 그런 거구나. 글자 수를 3개, 4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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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3개, 4개, 4개, 4개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까지 쓰면 되는구나. 이수라고 하는 사람의 뇌물 사건 때문에 역공을 당해서 지방에 짱박혀 있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편지를 보내줬지. 어이, 정철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가서 강원도 관찰사 형이 시켜줄 테니까 가서 해. 라고 이야기해서 관찰사직을 받고 일도 좀 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좀 놀러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금강산 여행하다가 외금강 쪽으로 가서 바닷가에서 좀 놀다가 그리고 임금님이 시킨 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놀고 싶은데? 라고 고민하던 차에 꿈을 꾸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 임금님이 시켜놓은 일을 열심히 다 해놓고 끝나고 나면 놀러 가야겠다. 신선처럼 살아야지. 야호!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구운몽이라는 소설 알아요? 구운몽이라는 소설을 쓴 김만중이라는 아저씨가 조선에서 진짜 제대로 된 글은 3개밖에 없는데 정철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렇게 3개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고 최근에 수능에 한번 출제되었고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 2학기 때 반드시 시험 문제. 그리고 당신도 필수다. 라는 것들 확인해 볼게요.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정철의 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머릿속은 유교의 세계와 도교의 세계가 있어. 유교의 세계는 자신의 책무, 의무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도교의 세계는 자신의 욕망과 관련된 세계입니다. 의무예요. 무엇으로서의 의무? 관리로서의, 관찰사라고 하는 관리로서의 의무. 욕망,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 솔직히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그런 마음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계속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임금님에 대한 충의 사상, 임금님 사랑해요. 임금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임금님 멋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 하나만 더 쓰자라고 하면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 임금님 사랑하는 감정. 백성들 얘기가 있어요. 애민정신. 백성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좋은 정치를 할 거야. 선정에 대한 포부. 간신들이 있는데 저 간신들 어떡하지? 우국지정. 우국지정 뜻은 뭐예요? 나라를 걱정합니다. 요 정도의 뜻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도교의 세계 욕망인데 자연 친화 사상이 있고 어떻게 나 지금 맨날 술 먹고 놀고 싶어. 놀고 싶은데 뭐처럼 like 신선처럼 놀러 다니고 싶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할 거다. 이 두 개 사이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될 거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일하고 나중에 놀러 간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써볼게요. 선, 우, 후, 락.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 선, 공, 후, 사.
공적인 일 먼저 하고 사적인 즐거움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딱히 별거 없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가사는 보통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눠져 있는데 이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구조는 서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사 1, 본사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사,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서사 부분에서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강원도 가서 일 조금 하는 거. 본사는 금강산, 내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산 구경하는 거. 본사 2는 외금강이라고 해서 동해바다로 놀러가는 이야기. 결사 부분에서는 꿈을 꾸거든요. 꿈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 진짜 짧게 끊어갈 건데 이렇게 서사 1이라고 서사 2, 서사 3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끊어서 읽을 시간 따로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서사 1,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은 감격. 여기에서의 관찰사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한 도지사급 정도 되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전라남도 창평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짱 박혀 있었지. 이수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는데 저 잘라야 합니다. 정철이 얘기하죠. 그런 애 아닌데요. 제 쉴드 쳐주는 거 보니까 정철이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이도 같이 잘라야 되겠는데요. 해가지고 당시 임금이 얘기했지. 철이 요즘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금만 짱 박혀 있어. 형이 이따가 불러줄게. 라고 해서 고향인 전라도 창평에 내려가서 쉬고 있었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병이 되어서 대나무숲 전남 창평에 누워 있었더니 이제 또 세세하게 씁시다. 강호, 강과 호수죠. 강과 호수는 누구 대표? 자연 대표지. 자연의 강과 호수밖에 없나? 아니요. 여러 가지 엄청 있죠. 강과 호수를 들어서 자연 전체를 대표하죠.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대표한다. 무슨 법? 대유법. 대유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에서 놀다 보니 병이 들은 건가? 아니야. 이 병은 쉽게 이야기하면 난 자연이 너무 좋아. 자연 없이 못 살아. 이 병이에요. 자연 없이 못 살아 라는 병은 밑에 나와 있겠지만 천석고황 연하고질 이러한 식의 사자성어를 씁니다. 연하고질 자연 없이 못 살아 이 병. 그러니까 강호의 병이 깊어 밑줄 그어져 있으면 누구 찾으면 돼? 천석고황 연하고질. 자연 없이 못 살아 하고 있어서 중림에 누웠더니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관직하지 않고 중림에 누워 있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더니 정철이 이제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다시 올라와. 형이 일자리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 밑에 볼게요. 어쨌든 자연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인 거겠네요. 자, 밑에 해설 부분 봅시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고질병에다가 밑줄. 그 고질병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뭐라고요? 천석고황 연하고질. 화자의 자연친화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친화. 그러니까 요 한 줄 딱 하면은 누구 떠올리면 돼? 자연친화. 요거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에 묻혀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쓰여있는 표현법 뭐 있었다라고요? 대표를 뽑아 비유했습니다. 대유법. 자신의 은거지 중림을 은거지 창평을 중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은유법. 쌤, 은유법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은유법은 비유법 중에 하나로서 생긴 형태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A는 B이다. 이렇게 생겨져 있으면 은유법이지.
천석고황연하고질 사자성어 외워놔야 되죠. 자연 없인 못 살아.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연 없인 못 살아. 중림칠현이라고 하는 대나무 숲에 사는 선비 7명 있었는데 요 인근 학교에서는 요거 얘기해 주시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바로 상관없습니다. 밑에 봤더니요. 아, 난 은거지가 너 은거지에서 평생 살 거야. 여기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해서 수염난 아저씨, 이 아저씨가 정철이고 여기에 딱 한 단어만 더 쓰자라고 하면 뭐 쓰면 된다? 자연친화 하는 쓰면 되겠죠. 여기는 전라도 창평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항상 시험 문제에는 뭐 나옵니까? 윗글에 밑줄 쓱 그어놓고 같은 태도 찾기라고 나와 있죠. 그럼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다면 누구 찾으면 돼? 자연친화적인 정서 찾으면 되고 자연친화 정서가 나타난 다른 작품 볼게요. 이황이 도산십이고 이황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벼슬 은퇴하고 도산에다가 서원 지어놓고 12골짜기 산에 놀러다니면서 쓴 시가 도산십이고 총 6수 더해서 앞부분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이야기, 뒷부분에서는 공부해야지 학문을 수양하는 이야기, 이렇게 6개 합쳐져 있는 총 12개짜리의 연시조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라고 하면 시골에 묻혀서 사는 우생, 어리석은 선비. 이런 내가 이렇다 어떠하리. 초야우생,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선비고 대박. 퇴계 이황,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대. 이만큼 겸손한 게 어딨어. 겸손.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자연 없이 못 살아 병 나도 들었는데 이거 고쳐서 무엇하겠니. 나 천석고왕이라고 하는 병 고치지 않으리.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죠. 고치지 않으리. 연하, 안개, 노을로 집을 짓고 삼고 풍월, 바람과 월, 달을 벗으로 삼아. 이거 이상 자연 신화가 없지.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어머, 이 병의 이름 뭐였어요? 천석고황.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얹고자. 이거 오타네요. 허물이나 업고자. 죄나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의 허물, 도덕적인 결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자연에서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나의 소망이다.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세상에 한 줄 했는데 이렇게 쓸 게 많다니 그만큼 여러분들 괴롭힐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오 감탄사예요. 느낌표 꽝.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임금님의 성스러운 눈에는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구나 라는 것들. 일단 눈에 띄는 애들 먼저 할까요? 어와 감탄사. 감탄사 써놓으면 무슨 법? 영탄법. 말이 빠져 있어요. 요 앞에 이렇게 써놓을까. 밑에 해석에도 있겠지만 임금께서 관동 800리의 방면을 또 말이 빠졌죠. 나에게 맡기신. 어이 정철이 관동 800리 한번 담당해 볼 텐가. 임무를 주신 거죠. 임금님의 은혜야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구나. 이거 되게 지저분한 문제. 맡기시다. 맡기시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 누구야? 임금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난 적 있습니다. 맡기시니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성은이야 가도록 만극하다.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관동이라고 하면은 강원도에서 대관령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셨다. 관찰사에 소임을 주셨다. 관찰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도지사급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확인했으면 되겠죠. 밑에 교지라는 거를 봤지. 너에게 강원도 방면의 책임, 방면지임을 맡기겠노라 라고 하니까 오 어때요? 이 일을 보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엄청 기뻐해야 되겠지. 기분 좋아주는 거야. 여러분들 강원도 도지사 한번 할래? 시켜줄게. 완전 기분 째지지 않겠어요? 난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맨날 감자만 먹잖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지사들. 연군지정의 정서. 연군지정 무슨 뜻이에요? 임금님 사랑하는 정서, 마음. 연군지정 또 위에다가 써놓을까요? 아, 임금님 사랑합니다. 임금 사랑해요. 임금님 사랑해요 나온 거 찾으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시조는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해서 즐거움 만땅, 가득가득 이런 뜻인 거고요. 제목은 즐거움 가득가득. 근데 즐거움 가득가득 뒤에 말이 빠졌어. 인 자연. 자연 속에서 즐거움 가득가득. 강산이 구경하기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울 수 있겠는가? 내 능력만 가지고는 놀 수 없어. 옆에다가 차분히 쓸게요. 내 능력만으로는 자연에서 놀 수 없어.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구나. 아, 임금님의 은혜.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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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속에서 놀 수 있게 해준 것. 그게 임금의 은혜지. 아무리 그 은혜를 갚고자 한들 갚을 수가 없으리라. 꽝. 영탄정조 쓰여져 있죠. 괜찮을까요? 두 개를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한 줄 자연친화, 뒤에 한 줄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있었다. 일단 정치.